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화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혼 사건을 담당하면서 황혼이혼 관련해서 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황혼이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이거는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황혼이혼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왜곡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사실 황혼이혼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황혼이혼은 이런 케이스예요. 자기 명의로는 재산이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재산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 넘었고 뭐 한 3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이혼을 해서 차라리 내가 이거 재산분할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어차피 뭐 남편한테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사랑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아이들도 이미 커서 이미 독립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법원 판례는 첫 번째 사유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전업주부로 산 부부여도 이제 혼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그 재산분할 비율로 50% 정도로 인정해 준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남자가 뭐 재벌이나 사업을 해서 아주 큰 부를 이루지 않은 이상 중산층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 혼인 기여도가 50%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지 않은 여성분들이 황혼이혼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황혼이혼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득인 상황이 돼요. 이제 남편은 이미 은퇴했고 정년이 지나서 다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거를 취득하시거나 다른 금융 소득이 많으셔서 계속해서 소득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산 분할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재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분할연금이라는 제도 때문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혼을 재산 분할을 하면서 연금을 따로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사실 분할연금이라고 해서 제도 자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할 뭐 국민연금이나 각종 연금 같은 경우에 배우자랑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분할연금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분할연금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이제 사실 자기가 분할해서 받는 거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사실 뭐 정말 사랑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황혼이혼 자체를 당연히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황혼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미 일하지 않는 남편인데 뭐 예전에 이런 표현도 있었죠. 삼식이라고 밥을 하루 세 끼를 다 먹여달라고 한다고 삼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하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집에서 그냥 일은 안 하고 집에서만 있는데 이미 사랑이 식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밥을 주기도 싫고 돈이나 이런 거는 내가 이혼 소송을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고 이래서 황혼이혼을 되게 고민하시거나 황혼이혼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제가 경제적으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자녀들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이혼가정 꼬리표를 붙이기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녀가 이혼을 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자녀가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자녀가 재산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남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있는데 남자분은 보통 예를 들면 자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를 좀 절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엄마들, 아이 어머니들은 자녀가 뭔가 뭐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재테크적으로 뭘 하고 싶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남편은 지원을 해주기 싫고 아내는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 그걸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니까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보통 자녀들이 이런 재산을 나한테 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주로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가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그 재산 분할을 통해서 가지게 된 재산을 우리들한테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혼 소송을 하려고 상담을 오실 때 이제 본인이 직접 그냥 혼자서 오시는 분이 있고
자녀랑 같이 대동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대부분 약간은 자녀의 입김이 들어가 있거나 자녀가 엄마 왜 그런 사람하고 계속 그런 아버지랑 계속 살아 이러면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버지는 대부분 자녀들과 좀 덜 친한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더 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케이스가 좀 많다. 이런 경우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황혼 이혼이라는 게 사실은 물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지옥이어서 이혼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혼을 통해서 이제 사실 수임을 하고 돈을 벌고도 있지만 황혼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사실 비슷한 배우자나 이런 걸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황혼이혼을 하게 됐을 때 스스로가 향후에 겪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고민을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문제냐면 재산 분할을 통해서 경제적인 거는 확보를 할 수 있어도 어떤 외로움이나 주변에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자녀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혼이혼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재산 분할이나 이런 재산적인 문제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이혼을 하셔야 됐으면 사실 어쩔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만약에 5년 후, 10년 후 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 노년에서 이제 정말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